안녕하세요. 수의학 심층 레뷰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은 부종성 관절 질환과 통증의 임상적 접근에 대해 김 교수님과 박 원장님과 함께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환자의 정확한 진단과 적시 치료로 임상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 교수입니다. 오늘 다룰 부종성 관절 질환과 통증은 임상 현장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상황이지만 그 접근 방법에 따라 진단과 치료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특히 감별 진단 시 면역맥의 질환과 퇴행성 변화, 그리고 감염성 원인에 따른 차이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 원장입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관절 검사 시 환자의 자세한 병력 조사와 신체 검사의 세밀한 평가가 매우 중요하죠. 오늘 이론과 실제 사례를 통해 실무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방법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관절 부종과 통증의 기본 개념과 임상적 의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종성 관절 질환의 기본 개념을 살펴보면 이 질환들은 주로 비외상성 염증성 관절병증으로 분류됩니다. 퇴행성 관절 질환은 일반적으로 소수의 관절에서 국한되어 나타나며 환자는 간헐적인 통증이나 다소 미묘한 증상만 보입니다. 반면 면역맥의 다관절염은 다수의 말단 관절에 영향을 미치며 전신적인 증상과 함께 발열, 무기력, 식욕 저하 등도 동반됩니다. 임상 핵심 포인트, 병력, 신체 검사, 그리고 관절별 평가가 감별 진단의 첫 단계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각 관절을 촉진하며 온도, FFC온, 압통 등을 면밀히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EJD에서는 곡수적인 관절 증상만 나타나지만 IMPA에서는 두꺼워진 관절 주위와 다수의 작은 관절에서 염증 소견이 확인되곤 합니다. 특히 개와 고양이 간의 종특이적 차이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진단적인 측면에서 다니엘 관절 부종은 외상, 감염 또는 수술 후 감염 등을 의심하게 하며 다관절 부종은 면역맥의 염증 반응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관절액 분석은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데 정상 관절액은 맑고 점성이 높아 두 손가락 사이의 4에서 5cm의 끈을 형성하지만 염증이 진행된 경우에는 이 점성이 현저히 감소하며 세포 수치가 5만 mcl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상 핵심 포인트, 관절액의 색, 점도, 그리고 세포 구성 분석은 감별 진단의 핵심입니다. 교수님, 이런 경우에 체계적인 접근법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단적 접근은 먼저 철저한 병력 조사와 전신 상태 평가,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서의 관찰을 포함합니다. 그 후 모든 주요 관절을 개별적으로 촉진하고 운기, 압통, 그리고 움직임의 범위를 평가합니다. 이어서 관절액 채취를 통해 세포수, 점도, 그리고 감염 여부를 평가하는데 이때 배양 검사와 PCR 같은 추가 검사가 도움을 줍니다. 임상 핵심 포인트, 단계별 접근법을 통해 각 검사의 수치와 특성을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때때로 작은 관절의 미세한 움직임 차이나 단일 관절에서 의심치 못한 다관절 참여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 관절을 동시에 검사하는 방법으로 전체적인 염증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관절액 점도 검사와 세포 구성 분석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상 조인트 플루이드의 점도는 건강한 관절 상태를 보여주며 염증이 진행되면 점도가 크게 저하됩니다. 세균성 관절염의 경우 파괴된 후중구나 세포 내 세균이 관찰되며 이것은 감염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치료적 접근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치료 전략은 원인에 따라 구분됩니다. 세균성 관절염인 경우 관절 세척과 동시에 광범위 항근질을 사용하며 감염이 확인될 때까지 경험적으로 치료합니다. 반면 IMPA와 같이 면역맥의 염증성 질환에서는 면역 억제제와 항염증제를 체계적으로 투여합니다. 예를 들어 개의 경우 스테로이드 치료는 체중 1kg, 당 0.5에서 1mg의 용량으로 초기 투여한 후 일정 기간 동안 반응을 평가하며 용량을 조절합니다. 임상 핵심 포인트, 약물 용량, 투여 경로, 그리고 치료 기간의 세밀한 조정이 필수적입니다. 현장에서 제가 자주 겪는 사례 중 하나는 한 환자가 단일 관절 부종으로 방문했지만 관절액 채취 결과 다수의 비감염성 염증 소견이 나타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면역 억제제와 항염증제 투여 외에도 보호자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환자의 상태 변화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치료 후 모니터링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정기적인 재검사, 혈액검사, 그리고 CRP 같은 급성기 반응, 단백질의 수치 추적을 통해 치료 효과와 질환 경과를 면밀히 평가합니다. 임상 핵심 포인트, 체계적인 모니터링 계획이 최종 치료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혹시 이런 임상 상황과 관련해 재미있는 경험이나 일화가 있으실까요? 한 번은 강아지가 한쪽 관절 부종 때문에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처음엔 보호자와 동료들이 단순 외상으로 착각했지만 세밀한 관절액 분석 결과 임파가 의심되어 면역 억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치료 후 그 강아지가 마치 아이스크림을 기다리는 듯한 귀여운 행동을 보여줬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경험은 웃음을 지면서도 임상적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유머는 긴장된 상황 속에서도 팀 내 분위기를 풀어주고 동시에 우리가 보다 신속하게 상황의 본질을 파악하도록 도와집니다. 이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임상적 통찰과 함께 환자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최신 연구 동향과 앞으로의 치료 전략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유전자 분석, 체액 바이오마커, 그리고 첨단 영상 기술을 통한 조기 진단 방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임파 및 기타 염증성 관절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개인 맞춤형 접근법을 가능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상 핵심 포인트, 끊임없는 기술 혁신이 진단과 치료 개선의 핵심 동력입니다. 현장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기술과 기존 프로토콜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관건입니다. 초기 투자와 학습 곡선이 존재하지만 점진적인 도입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목표는 환자 상태의 개선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밀한 평가, 지속적인 모니터링, 그리고 보호자와의 효과적인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임상 핵심 포인트, 다면적인 접근과 체계적인 피드백 시스템 구축이 임상 성공의 열쇠입니다. 오늘은 부종성 관절 질환과 통증의 임상적 접근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주시겠어요? 오늘 우리는 부종성 관절 질환과 통증의 다양한 원인, 체계적인 진단 접근법, 그리고 효과적인 치료 및 모니터링 전략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주요 요점으로는 상세한 병력 조사와 신체 검사, 관절의 분석을 통한 감별 진단, 그리고 단계별 치료 전략 수립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임상 통찰은 다면적인 접근법이 환자 예후 개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로는 첫째, 명확한 초기 평가, 둘째, 관절액 분석 시 핵심 수치와 검사법의 확인, 셋째,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보호자와의 소통이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들이 결국 효과적인 임상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김 교수님, 박 원장님,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